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의 사채간의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화면으로 참여 방법 알아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 보시면요.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또 해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를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7856을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밀번호는 7856을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로스타님께서 3부까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찬찬히 차트를 보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코너를 진행을 하기 전에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령 주식님께서 이따 봬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엘님께서는 3부까지 상담해 주심 하나 더 부탁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또 톡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엘님. 또 긍휼님께서는 키넷마스터, 카카오뱅크 좀 더 지켜봐도 될까요?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인터파크 있는데 추매해야겠네요 라고 감자 포테이토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부 때 인터파크에 대한 상담을 남겨주신 분이 있으셨죠. 감자 포테이토님도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추매해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만월님께서는 제주반도체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이 또 껌이라면 역시 씹던껌님께서는 코덱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서재권님 들어오셨고요. 코텍에 대한 상담을 남겨주셨네요. 마린님께서는 제 사진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마린님 제 사진 정말 잘 찍으시는데요. 나날이 성장하는 인증샷 감사합니다. 네, 엘님께서는 동진 세미캠과 코스모화 오래 묶여있는 종목이라서 걱정이 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고 계신데요. 더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3부까지 함께 하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주였던 종목들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살펴볼 종목 미투원입니다. 이 메타버스와 NFT 게임 사업 진출 선언의 강세라는 소식이었네요. 미투원이 오늘 15% 상승하면서 8,62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게임 사업을 진출한다라는 선언 속에서 강세였습니다. 게임과 NFT, 메타버스 지금 핫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투온이. 그래서 오늘 15% 상승을 했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 굉장히 급등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미투온이 또 오늘 부각을 받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현재 미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일단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카지노 그 게임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일단 사업 모델 공개 이후 일단 시장을 주도하겠다라는 일단 이런 목표로 일단 현재 지금 사업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조금 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좀 강력한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좀 수급적으로 보면 조금 약간 좀 실망감이 좀 있긴 있는데 이 매수를 또 개인들이 또 다 받아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아마도 일단 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 9,100원을 일단 회복하더라도 만약에 이탈 시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원 돌파된다면 유지가 좀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유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미투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주 오늘도 대장주였는데요. 게임주와 메타버스 종목들 정말 잘 갑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주는 메타버스와 게임주인 것 같아서요.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드래곤플라이 오늘 11% 상승을 했고 YG엔게이지 8%,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9%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늘어나요. 비비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5% 상승을 했고요. 네,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1.8%, 에스코넥은 3.8%, 선익시스템도 3% 오늘 상승을 했네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닉뮤직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 보였고 인텔스 2.7% 상승을 했습니다. NFT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게임빌 5.7%, 컴투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NFT와 함께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최근에 주가가 뛴 적이 있었는데요. 아톤, 드래곤플라이, M게임, 다날 등 한컵 MDS까지 NFT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A스토리도 NFT와 함께 한다고 하고요. 정말 NFT 관련으로 이것저것 많이 엮이는데 대표적으로 게임도 엮이고요. 뭐 영상 콘텐츠도 NFT 관련주로 엮이는데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좀 뭐 중고 명품도 NFT, 뭐 그림은 뭐 원래 NFT와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NFT가 하나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현재 이렇게 그 NFT 일단 열풍이 일단 계속 불면서 좀 NFT 일단 관련만 해도 올라가니까 현재 일단 좀 개설점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 이 NFT에서 옥석 가득을 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는 아무래도 일단 좀 더 실질적으로 정말 그 NFT를 이용해서 정말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동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차후에 일단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이런 정석적인 이야기는 사실 뉴스나 전문가님들이 너무 많이 했었어요. 지난주에도 사실 NFT와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옥석가리가 나와야 된다, 실적 위주로 기반을 잡아야 된다, 코스피 종목들 이제 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주가, 두 주가, 이제 세 주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같은 장세로만 랠리가 펼쳐져 있거든요. 정말 NFT와 메타버스, 뭐 게임주가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은요, 정말 울상이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포트폴리오에는 이 핫한 섹터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글쎄요. 일단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이 많지 않아요, 사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진입을 하시는 편이세요? 단타적인 접근으로요? 사실 처음부터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얼마까지 가겠다라고 일단 설정까지는 일단 하지 않지만 단계 일단 커 나가면서 일단 시세를 일단 올릴 수 있는 종목인가 일단 파악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초록백 미디어 이런 거 종목들도 사실 좀 진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일단 저희가 일단 3,000원 넘어가면 좀 추세가 발동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도 진짜 3,000원 넘어간 다음에 3,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눌림 주고 다시 일단 4,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본다면 사실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좀 카카오 게임즈도 일단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하도 설명을 드려갖고 사실 저희가 또 68,000원대 때 매수를 드려서 이 종목도 이제 사실 10만 원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조정 주면서 조금 눌렸다 가면 좀 좋은데 이내 눌림 없이 바로 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신규 진입은 좀 어려워지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사실 걸치기만 하면 조금 테마를 또 엮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한 종목 sek터 안에만 들어가도 정말 잘 가는데 요즘에는 한 종목뿐만 아니라 두 종목, 세 종목의 겹겹의 호재로 또 잘 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초록백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싸이월드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주죠. 그리고 또 빗썸 코인 관련주, NFT의 신사업 본격화하면서 NFT 관련주로 해가지고 겹겹이 영상 컨텐츠
컨텐츠가 일단 기본적인 이 회사인데 한 4-5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초록색 미디어는 계속 가는 네네. 분위기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 그 네. 약간 그 테마가 게임주나 그 코인 관련주나 이런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가는데 거기서 좀 저희가 또 지난번에 딱 추천드렸던 그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2만 원대에 일단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200% 저기 100% 정도까지 일단 가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런 종목들도 일단 한번 시세가 나오면 요즘에는 조금 뭐랄까 좀 강력하게 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요즘에는 조금 그 코스닥이 좀 대세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네. 네, NFT 관련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서울 옥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 옥션이 정말 NFT의 시초인 종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해서 이 서울 옥션이 주가가 잘 가기도 하고 중간중간 나름의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이 서울 옥션 차트 한번 보시면서 언제 또다시 재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7월 달에 보시면요. 7월 30일에 고점을 네. 보면 저희가 2만 원 그리고 2만 500원대가 일단 거의 그 저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래서 19,000원과 2만 원대를 일단 매수를 해서 일단 돌파되면서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여기서부터 또 이제 세력이 좀 한 번 더 들어왔던 자리인데 네. 11월 1일부터 일단 그 상한가를 일단 주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한가 봉의 고점에서부터 조정을 줬죠 여기서.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때 조정주 가격이 3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28,000원에서 상한가를 주면서 3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3만 원 조정 주면서 네. 다시 또 돌파되면서 계속 네. 박스권을 하면서 네. 현재는 좀 고점을 35,000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조정을 준다면 깊게 안 줄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짧게 준다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요, 3만 원 초반이나 3만 3천 원대까지 일단 줄 수 있고 만약에 네. 강하게 준다면 2만 2천 원대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3만 천 원부터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옥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꼬리에 꼬리 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 NFT 관련주로 해서 또 대장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 서울 옥션이랑 흐름을 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조금 조정을 받았을까요? 이 종목도요. 네네. 앵커님도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잘 비슷한 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7, 8월 달에 일단 고점인 7,400원대, 7,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정확하게 좀 시세를 일단 주고 있는 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때 가격이 일단 7,500원에서 8,000원 돌파 시 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날 보시면 일단 11월 1일이죠. 11월 1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지목했던 날이기도 하고 그 코스피의 또 반등에 또 지목했던 날이긴데 다행히 이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네. 같이 그날 상승했죠.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이날이 이제 만약에 그 전에 매수를 8,000원대 매수 못했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만 원대라도 했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눌림을 주면서 전고점인 1,500원대를 눌림 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위에서 계속 놀다가 또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입 못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여기서 또 상한가를 한번 줬죠. 11월 9일 날. 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올리고 나서 조정 주고 있죠. 근데 이때가 이제 현재 지금 보시면 14,000원대, 15,000원대가 매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손절 라인은 아무래도 또 13,000원대에는 주시는 게 낫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18,000원과 2만 원대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또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NF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살펴볼까요? 중장기 성장 기대감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솔루스 첨단 소재 11만 1,500원에 오늘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장중에 12만 원 선까지 넘어서기도 했었네요. 네, 11만 1,000원이었던 시초가가 12만 4천원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고 다시 시초가 부근에서 장이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8%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메타버스가 아닌 종목이 나왔네요.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관련주 종목인데요. 이제 세계 1위 업체인 전지박 공급을 일단 체결했다는 공시와 함께 이제 최고가를 일단 경신하면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일단 그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일단 한 번의 눌림도 큰 눌림 없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지금 현재 수직 상승하는 상황이 계속 11월 달에도 일단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한 번에 일단 고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일단 10만 원과 11만 원을 정점으로 현재 바닥에 지키지 못한다면 조금의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면서 조금 다시 눌림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11만 원과 12만 원대 차익 실현을 하고 아무래도 다 9만 원과 8만 원대 다시 매수를 노려보면 좀 어떨까 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요. 이 테슬라의 이 전지박을 공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또 급등을 한 모습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또 매도하면서 상승을 하는 이 테슬라의 흐름도 있고 리비안 관련주로 해서 이 리비안이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전기차 관련주들 우리나라도 수혜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 테마가 돌아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다시 테마가 돌아온다면 잘 갈 수 있을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충분히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비중 조절만 좀 잘하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만 조금씩만 일단 좀 담아주신다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7만 원대까지도 늘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사실 쉽게 오른 가격은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일단 8, 9만 원대부터 조금씩 노려준다면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기는 못하더라도 싼 고점인 12만 원 근처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 고점에서 이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M 패턴을 주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좀 눌림을 일단 매수해서 한 번 더 고점 근처에 팔아먹고 다시 내려온다면 충분히 일단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계속 좀 좋은 종목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혹시 해외 주식도 하십니까? 네. 미국 주식 하세요? 사실 전문가님은? 많이는 안 하는데요. 네. 좀 하고 지금 일단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네. 조금 했습니다. 아, 예전에 조금 하셨구나. 혹시 이 지금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시면 서학개미로 많이들 넘어간 모습이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국내 주식에 많이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서학개미로 눈을 돌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지금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서학개미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나 이 전기차 관련 이 좀 큰 기업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테슬라에 이 납품을 한다 하면 무조건 호재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네, 아무튼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네.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테슬라 주식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네. 좀 산다면 눌림목을 좀 이용할 것 같아요. 예, 사실. 네, 조금 더 빠질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분 매각을 하면서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저는 일단 테슬라가 사실 네. 그 수익 면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네. 좀 기대시로 좀 가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계속 맹 추격하기보다는 조금씩 눌림을 일단 이용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보면서 그렇게 일단 매집을 한다면 그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지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배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와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아까 1부 때 살펴본 이 두 종목이 전지박 관련해서 잘 갔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한번 차트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진 머티리얼즈랑요. 솔루스 첨단 소재 방금 봤던 종목 두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네. 지금 상황을 봤더니요. 지금 이제 상황이 거의 일단 비슷해요. 사실 종목이. 그래서 네, 지금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갑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사항은 만약에 좀 한다면 조금 가벼운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쪽을 조금 진입을 해보지 않을까. 오히려 시총이 가벼운 종목을 골라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일단 좀 변동폭이라든가 이런 그 스냅 부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유리하게 일단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 혹시 테슬라와 엮여 있어서 일 수도 있을까요?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얘기가 나온다는 건 호재가 그러니까 기대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아무래도 일단 주식은 일단 기대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기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나쁜 건 아니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면서 비중 조절만 좀 잘해준다면 충분히 일단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장 뉴스인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와 또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중국의 CATL이죠. 이 CATL과 여러 가지 프랑스 등 해외 배터리 제조 업체들과 또 손을 잡으면서 오늘 장중에 많이들 신고가까지 랠리를 이어갔는데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내일 당장 들어가도 될까요? 내일 당장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일단 좀 먹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뭐 10% 정도까지는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전고점이 일단 12만 4천 원까지. 일단 여기서 일단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아예 돌파 후 지지한다면 좀 추가적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그 범위만큼 정도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 네. 전문가님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진입 가격 얼마나 섬세하게 또 알려주시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유료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렉스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사일이 이 수출 기대감 속에서 방산주로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LIG 렉스1 오늘의 종가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네요. 58,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거 한국형 일단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천궁이라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4조 원 규모의 일단 수출 소식에 일단 급등한 것을 일단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단 방산주로서 일단 조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상황에서는 좀 올렸다가도 좀 안타깝게도 26%나 큰 수익을 올렸다가도 다시 좀 내리면서 좀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일단 좀 내려온다면 조금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매도세가 좀 거칠어서 5만 원 그리고 5만 5천 원까지는 한번 좀 더 기다려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4만 5천 원까지 일단 예상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종목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도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켜보면서 천천히 일단 준비하면서 모아가면 좀 어떨까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정말 특정 테마가 가는 장세 속에서 방산주가 부각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LIG 넥스1 오늘 사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출 기대감 속에서 4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현재 보시면 일단 4거래일째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거는 이제 어저께랑 오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오늘을 일단 살펴본다면 어저께가 이제 보시면 일단 기관과 외인 일단 수급이 들어왔고 벌써 11월 12일 날 그리고 일단 이때쯤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일부터 사실상 조금 기대가 좀 됐었던 상황이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추세는 돌파되면서 좀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오늘 노란톡방에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을 좀 들어갔었는데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 종목도 이제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긴 한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승하면서 뭐 5만 원 초반이나 4만 8천 원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다음 좀 올라가서 좀 미끄러지는 상황이었고. 근데 오히려 종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5%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일단 본다면 여기 넥서스1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방산주가 통째로 일단 다 같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방산주가 하나의 또 테마성으로 해서 흐름이 좋았던 때가 있었나요? 방산주는 원래 좀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런 특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쉽게 또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종목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씩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일단 좀 이 종목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도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제 방산주에 이제 해당되는 종목인데 네. 일정하게 좀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이번에 좀 많이 무너졌거든.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랬는데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내려가지도 않지만 적당히 올라감으로써 좀 그래도 인기가 좀 있는 종목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살펴보죠. 비덴트는 이 토로스 투자 자문이 5% 투자 호재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덴트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중의 흐름 갈수록 거셌습니다. 24,050원에 마무리가 된 비덴트 장중에 상한가를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더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18,500원이었던 시초가가 24,050원까지 올랐습니다. 비덴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일단 토로스 그 투자자문사에서 그렇죠. 그 합류하면서 가상화폐 이제 관련주로 일단 좀 기대를 일단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일단 상승을 일단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그 상한가로 일단 끝났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제가 보유 중이라면 한 번 더 홀딩을 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조금 실력들이 있는 분들은 한번 시초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일단 기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수급 상황도 일단 나쁘지가 않은 게 연 이틀째 일단 계속해온 외의가 기간에 일단 매수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일단 11일 날도 좀 계속 이어지기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눌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네, 좋은 전망을 남겨주시는데 내일 시초가로 갈 수 있으면 또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주린이님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이런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조금 좀 잘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들만. 좀 민첩하신 분 이런 네. 분들이 좀 해당되고 아무튼 주린이 네. 분들은 이 종목은 네. 아무래도 일단 16,000원대나 18,000원대를 노리신 게 훨씬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응이 조금 어렵기 더, 때문에 말이죠. 예. 네, 디테일한 전략을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이 지도하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덴트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 전망을 남겨주신 가운데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 목표 가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셔도 되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마음껏 괴롭혀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굉장히 또 친절하신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많이들 도움 받자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번 꼭 입력하신 뒤에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인 관련주로 비덴트가 올랐는데 오늘 코인 관련주 어땠는지 한번 흐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코인 관련주 비덴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네. 비트코인 관련주로 위지트가 오늘 1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더 올랐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FSN은 10%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네오위즈 홀딩스 우리기술투자 오늘 상승을 했고요. 비덴트가 오늘 가장 거세긴 했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4.9%, SBI 인베스트먼트도 많이 올랐네요.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인 관련주에 대한 전망도 한번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인 관련주는 이제 한 3년 전만 해도 조금 더 이제 좀 주춤하다가 현재 네. 지금 현재 올해 중순부터 일단 계속 좀 성장해 나가는 게 일단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도 사실 좀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이제 이게 많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정밀화되는 쪽으로 정말 일단 그래서 일단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일단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다음 2022년도나 2024년도까지 좀 안정을 일단 찾으면서 좀 더 집약된 기술적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좀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은 이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전문가님들마다 또 이 가상화폐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게 의견이 엇갈리시는데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 가상화폐 관련주인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사실 그 둘 다 똑같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만약에 시장이 없어지면 관련주들도 사실상 그 한 번 정도 일단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들리긴 하는데, 네. 네네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일단 실적 위주의 종목을 좀 골라 담는 게 좀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담아 가신다면 그래도 하락 시기에는 좀 덜 빠지고 뭐 상승 시기에는 좀 더 그래도 일단 시중에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일단 이런 생각을 일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적 특징주 살펴를 보지 않고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B2N도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서 B2N 스펙 상자 완료가 됐다는 소식 속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 추진 전망에 오늘 B2N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또 종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 이제 개인들이 좀 사실 좀 많이 좋아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외인도 들어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단 개인 일단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계속 사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했던 게 일단 좀 눈에 띄는 현상이고 반대로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오면서 파는 게 이유인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AI와 이제 IT 컨설팅을 해주는 일단 회사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실적까지 일단 늘어난다면 일단 좀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기대로 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네. 올라갔다가 계속 맞고 꼬리 떨어지는 현상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올려놓고 딱 정점에 딱 끝냈거든요. 그렇네요. 상한가를 그래서 일단 지키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번 또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적극 추천드리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관심을 가져볼 만하긴 합니다만 진입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네, B2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내일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톡방에 지금 가즈아님께서 비트코인이 하락인데 비트코인 관련주가 왜 오른 건가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가즈아님, 혹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라는가 일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꼭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일단 기대에 좀 올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이 일단 내렸다 하더라도 아무튼 코인이 먼저 갔고 얘네가 또 후행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시장의 상황은 좀 뭐랄까 좀 복잡하게 일단 얽히고 설켜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비덴트가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이 코인과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네요. 이 소식 속에서도 급증을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시간이죠.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님께서 들어오셨고요. 가자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질문을 남겨주시기도 했었죠.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도 궁금하셨나 봐요. 그러게요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담따님께서도 이렇게 인증샷을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권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망고님께서는 웹젠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마린님께서는 인터파크 얼마까지 매수하라고 했나요?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다시 보기로 또 보신다면 알 수 있으십니다. 저도 조금 매수한 게 있는데 라고 남겨주셨네요. 생각보다 인터파크를 매수하신 인터파크 보유자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종목에 대한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단조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920원, 비중은 6%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2,46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는 6,092원, 비중은 6%라고 하는데요. 0.2% 오늘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460원 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네, 지금 많이 하락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매수가가 6,000원대, 지금 종가는 2,400원대인데 어떻게 되어가면 좋을까요? 디테일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아무래도 일단 뭐랄까 좀 실적 면에서 좀 부진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점을 일단 찍었을 때가 6,000원인데 어떻게 이 가격에 일단 했는가 조금 약간 정말 딱 고점인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요. 비중이 일단 6%니까 이 종목은 정말 담지 않으면 일단 탈출하기가 진짜 매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솔직히 많이 담으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비중이 6%니까 그냥 5% 정도 비중을 담아서 한번 보유해 보시면서 한번 승부를 걸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담는다면 6,000원대니까 현재 담다면 한 4,000원 정도나 4,500원까지 일단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추가를 해서 만약 평균 단가가 가면 50% 정도 무조건 정리하시고 나머지 조금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한일 단조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진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 종가는 4.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우진입니다. 9,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매수가는 11,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시청자님이 일단 진입했던 자리가 아무래도 일단 11,000원대 그러니까 딱 저항을 주는 자리부터 일단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비중이 이제 5%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일단 세력을 일단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아마도 일단 최소한 이 종목은 일단 7, 8,000원대 진입하셔야 수익을 좀 거두기가 좀 쉬운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5%니까 아무래도 일단 8,000원 초반과 8,000원 후반과 8,000원 아래에서 그리고 일단 7,000원 사이에서 조금 추가 매집을 해서 아무래도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11,000원과 12,000원은 상승 준다면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12,000원 돌파된다면 추가적으로 16,000원, 1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추가를 좀 내려올 때만 하시고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진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피스입니다. 매수가는 7,796원, 비중은 8%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2.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엔피스입니다. 7,39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매수가는 7,796원, 비중 8%.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게 노란 톡방에서도 이 종목을 잡으려고 한 100원대에 잡으려고 하다가 거의 100원에서 150원 차이는 못 잡은 종목이기도 한데 좀 아쉬운데 시청자님은 조금 이제 용기 있게 좀 높은 데서 좀 잡긴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 아마도 진입해서 수익 나셨다가 입절은 못한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추가 진입은 아무래도 6,000원 이하에서 일단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추가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일단 8,200원 돌파되는지 아니면 저항받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거기서 저항받으면은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올청산하시고 다시 놀림목을 좀 이용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좀 전망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C에 대한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네요.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입니다. 매수가는 1,868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1,780원이었습니다. 1.1%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고가는 시초가였네요. 1,800원 선이었고 1,78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수가는 1,868원이고요. 비중 3%. 시그네틱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여기서 시청자님도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요. 최고 고점이 현재는 2,100원은 잡혀 있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저점 같은 경우 1,370원대인데 현재 비중이 일단 3%니까 크게 일단 부담되지 않는다면 사실 1,500원대 근처에서 한번 조금 추가 매수를 일단 많이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지금은.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 보죠 3년 내에 일단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네. 사실 추가를 일단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한다면 그냥 조금 정도 2% 정도만 담으셔서 일단 보유하셔서 그냥 얼른 약간의 수익을 좀 챙기고 좀 털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그네틱스에 대한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볼까요?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3,183원, 비중은 3%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보합이네요. 2,870원에 마무리가 된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비중이 3%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매수가는 3,183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보니까 마리아나 뭐 대마 이런 관련주로 일단 속해 있는데요. 현재 네. 보시다시피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를 일단 조금 궁금하다면 이제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에서 일단 저항대 맞아서 네. 아마도 일단 비중 3%니까 조금 이제 모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시청자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모아도 좋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좀 모은다 하더라도 아마 2,500원 그리고 2,700원 요 사이에서 일단 모아가시면 좀 나을 것 같고 아마도 한 번쯤 3,500원 돌파되면 그때부터 좀 시세가 좀 올라가서 4,500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뭐 가격에 비해서 일단 그렇게 주가가 약간 회사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다. 적절한 가격이니까 한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오성첨단 소재 3일 전에 18% 급등을 한 적이 있네요, 전문가님. 네네. 이 미국 마리화나 규제 완화 선언에 함께 힘입어서 오성첨단 소재도 약간 호재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호재가 계속 된다면 조금 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3,500원대를 언제 가느냐가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3,500원 돌파 후 뭐 3,400원 정도까지만 유지시켜 준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00원이나 뭐 5,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성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3부까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TV를 보시면서 내 종목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도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비밀번호 7856 꼭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종목 가지고 계신다면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중복되지만 않게 올려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사인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94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데 오늘 종가는 3% 하락을 하면서 2,860원에 마무리가 된 K사인입니다. 매수가는 2,940원, 오늘의 종가는 2,860원, 장중에 2,930원 매수가 가격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던 K사인이었었네요. 비중 6%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일단 많이 좀 테마에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그 시총도 일단 현재 그 2천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일단 무거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흐름만 탄다면 한 번쯤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NFT 관련주로 K사인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현재 지금 상황 보면 일단 바닥 다지기를 좀 끝내놓고 상승하기 일단 좀 좋은 상태에서 일단 위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2,7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한 번쯤 3,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 보유 쪽으로 일단 가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격이 2,900원이니까 현재 매수 가격 한지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딱 3,000원대가 일단 계속 좀 걸리고 있는데 여기만 돌파된다면 한 번쯤 20% 이상 정도 급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일단 보유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보유할 차트적으로 일단 가치가 있네요. 일단. 예. 네, 좋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K사인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K사인이었네요. 네,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데브시스터즈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이 킹덤을 또 제작한 회사이기도 하죠. 게임 주가 최근에 잘 가면서 데브시스터즈도 상승 탄력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0.9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데브시스터즈였습니다. 14만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최근에 게임주들 워낙 잘 가서 들어가기에 조금 무서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눌림목이 정확하게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10만 원대랑 11만 원대를 일단 추천을 드려서 일단 12만 원대 진입해서 거의 15만 원대까지 한번 상승이 일단 나와서 거의 뭐 20-30%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한 번 더 눌린다면 아무래도 12만 5천 원까지 일단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5천 원대라면 조금 비중을 만약에 100% 들어간다면 거기서 한 30% 정도까지는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일단 온다면 아마도 지난번에 일단 매수했던 가격인 10만 5천 원과 11만 원대까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거기서는 일단 한번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일단 들어간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데브시스터즈가 최근에 이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이 소식 속에서 장중에 올라섰다가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 다시 반등을 또 성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주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지분 매각을 하는 일이 덜어 벌어질 것 같다는 예상도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습니까? 아무래도 일단 그 지분 매각이 이제 만약에 심각한 정도 일단 매각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좀 약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다시 또 지분 매각을 했다가 또 다시 매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일단 그 심각한 정도의 일단 매각만 아니라면 좀 순환매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개념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만 아니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주식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3부 때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비밀번호 7856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3부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3부에 유로스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